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탁 중에서도 형사 공탁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공탁은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돈을 못 갚고 있을 때 빨리 갚아야지 이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탁소에 일단 변제를 해서 그 채무 변제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한테 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한테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탁 중에는 이 금전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아니면은 채권자가 누군지 불확실하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 법원의 공탁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맡겨서 하는 이 민법상 변제 공탁이 있습니다. 공탁에는 이런 변제 공탁뿐만 아니라 형사 공탁, 집행 공탁, 혼합 공탁, 이런 여러 가지 공탁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근 공탁법이 개정돼서 형사 공탁의 특례 규정을 두고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는 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폭행, 상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죄로 재판을 받게 됐을 때에는 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과다하게 불러서 이 가해자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럴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어떤 이유로 되지 않았던지 간에 합의가 없다면 불리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해서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싶어서 공탁을 하려고 하죠. 이 공탁법 개정 전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공탁도 할 수 없고 합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개정이 되어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이 사건 번호로 피해자를 특정을 해서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렇게 공탁금을 걸어놓고 양형에 유리한 재판을 받은 후에 피해자가 이 공탁금을 찾아가기 전에 공탁금을 회수해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회수 제한서에 서명을 해야지만 공탁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무죄로 확정되지 않는 한은 한 번 걸어놓은 공탁금은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고 싶진 않지만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어놓았을 때 내가 마치 사과를 받아주고 합의를 해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나는 이 공탁금 금액 말고도 더 청구해야 될 돈이 있는데 그 금액은 청구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공탁금을 찾아갈 때 이 일을 유보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공탁금보다 더 상회하는 그런 피해가 있을 때 피고인에게 충분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공탁은 합의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탁금을 해놓은 것을 내가 찾아갔다고 해서 내가 합의해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탁금을 찾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공탁법의 형사공탁 특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이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직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들은 이 특례 규정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들 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